자, 이번에 할 거는 이제 그 인간 행위 설명이 있는데, 인간 행위 설명 관련돼서 이제 크게 인간 행위 설명을 법칙화시킬 수 없다. 법칙화시킬 수 없다는 그 측과 그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법칙화시킬 수 있다는 측이 이제 싸우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파란 책하고 그 남색 책에서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노란 책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도표로서 지금 그걸 만들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그 파란 책하고 노란 책 아니 파란 책하고 그 남색 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제가 공유를 해 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예. 예. 지금 기록 중이죠. 아 예 녹화를 아직 예전에 안 해 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여기 미로닝이 이게 이걸 열어야지. 네 정신이 없네. 잡히네요. 예 보이시죠? 자, 제가 인제 그 보충 자료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잠깐 이제 보면 이 보충 자료는 제가 밑에 첨부해 놨으니까 인강 듣는 분들은 그걸 보고 인제 보 보세요. 다운받아 보세요. 자, 거기 이제 발생적 설명 구조도 해 가지고 아니 그 밑에 행위 이런 설명 도식도 있죠? 잠깐 보면 자, 여기 이제 노란책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인간의 행위를 나름대로 법칙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과 아니다, 법칙화시킬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갈려져요. 그래서 법칙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이쪽이고 좀 더 인제 인간의 개별적이고 내면적인 걸 강조하는 입장은 요쪽이에요. 그래서 법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통합론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포퍼나 햄펠, 가디너 뭐 그런 사람인데 여기 가디너는 인제 그 성향 설명이 들어가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제 논리 실증주의는 아니에요. 이건 해석학자라서 그 해석론자인데 여기는 이 사람이 인제 하여튼 포퍼나 햄펠은 논리 실증주의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분석 철학자에서 이제 간접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드레이, 도나간, 라이트가 있는데 도나간과 라이트 같은 경우에 드레이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합리적 설명이죠. 예. 그리고 이제 간접론자, 자율론자인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위 설명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어. 왜냐면 이론을 제시한다는 거, 도식화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예. 이 심층 심리학은 이제 뭐 비합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이고 하여튼 얘네들은 좀 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노란책에서 대립 구도는 요 사람들이 대립 구도예요. 요 사람들이. 그리고 관련된 이론이 그 과정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포프의 상황 논리는 이게 논란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는 인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핑계 댄 거고 그래서 인제 이거에 대해 드레이가 이제 비판하면서 합리적 설명 이론을 제시했죠. 합리적 설명 이론은 뭐냐면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포프의 논리를 엿받아치는 거야.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만 이 목적, 상황, 수단은 그 기준은 누가 정해야 되냐. 그 다른 사람 기준이 정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 행위자 입장에서 정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비합리적 행위라도 여기에서 자기가 보기에는 합리적 행위일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자기가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 행위인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정하고 그 이유를 밝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에서 누가 또 공격하냐면 햄펠이 공격한 거야. 드레이 이론의 합리적 설명에서 이제 그 얘기한 걸 좀 비판하면서 이 합리적 성향조차도 합리적인 것조차도 사람의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정하는 의사결정하는 그조차도 일종의 사람의 성향이다. 합리적 성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한 게 성향 설명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후프가 상황 논리를 제시해서 보편적 법칙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를 예측 가능하다고 주장을 한 반면에 그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다. 근데 이에 드웨인이 공격하면서 합리 설명 이론을 제시했고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인간의 합리 행위를 하지만 요때 목적은
누가 정하냐? 목적 상하 수단은 이때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햄펠은 성향 설명 이동에서 합리적 설명, 합리적조차도 성향으로 바꿔서 이것조차도 이제 일종의 어떤 법칙성을 세워서 합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계속 합리적 성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향 이론을 제시한 거죠. 예, 가지론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제시한 게 성향 이론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요거 시험에 나오는 햄펠의 인용과 드레이의 인용이에요. 예, 드레이 인용. 그리고 이제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은 다 이 사람들이에요. 드레이하고 햄펠. 다만 이제 드레이에서 이제 도나간하고 라이트 이론이 있거든요. 예. 아이고. 그래서 도나간 목적 지향적 설명 이론과 라이트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언급했던 이론인데 실천적 추론 이론 있죠? 요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을 파생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도나간의 목적 지향적 입장은 상황을 이제 설명 안 하고 목적만 단순해서 얘기하고 그다음 라이트의 실천적 추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 거야.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드레이 이론을 이제 뭐냐면 각색해서 받아들인 거다. 리모델링해서. 예. 그래서 라이트 이론은 잠깐 나왔죠. 요 부분은. 예. 그리고 도나간 이론도 약간 예전에 기출문제에 언급됐기 때문에 이건 좀 설명하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죠. 요것도 파란책에 있는 내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예.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네, 남색책. 합리적 설명은 과학적 설명의 논리에 반대하여 나타난 이론으로 자, 인간의 그 행위가 그가 가진 목적이나 동기에 비춰 설명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설명은 거리가 먼 이론이지만 서양적 설명은 인간의 각자의 행동 패턴 속에 숨은 일정한 성향에 근거로 해서 지금 녹음되고 있죠? 예. 자, 행동을 설명하는 점에서 법칙을 중시하는 과학적 설명 이론의 범주에 속한다. 자, 요게 법칙이죠, 법칙.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합리적 설명 이론을 좀 볼게요. 자, 합리적 설명 보면, 아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뒤에서 여기까지 첫 문단까지가 합리적 설명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특징 관련된 내용 보면, 자, 인간은 역사적 행위를 설명한다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역사적 행위자가 아, 역사적 행위자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요게 핵심 키워드는 이유예요. 이유. 요게 04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때 합리적이라는 것은 목적, 상황, 수단의 연계성이죠. 요거 좀 외워두세요. 예. 요거 이제 기출문제 19년 기출문제에도 나왔던 거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쓰는 거. 예.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에 맞는 이유를 드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 강의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적을 하겠죠. 인고에 합격하기 위해서. 상황을 보니까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수단을 선택하는 거 아니야? 나름대로 이유를 이제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처해진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된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 그 다음 결정하게 된 목적인 동기를 알 필요가 있다. 요거에서 이제 상황, 어, 목적이나 동기. 그래서 이걸 목적론적 설명이라고 해요. 목적론적 설명.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와 같이 행위자가 처해졌던 상황과 행위자의 목적과 동기 및 행위자 행동을 사이에 연결을 세우고 이들을 통하여 행위자 행동이 그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을 밝히는 것을 합리적 설명이 한다. 이때 합리적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죠? 행위자 입장의 기준이야.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합리적을 생각해도 그 행위자 입장에서 뭐냐면 합리적이면 그냥 합리적인 거야. 예. 그래서 합리적 설명은 역사적 행위자의 행동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시작된 것이며
그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것이면 밝히는 것이다. 음. 자,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 설명에서 어떠한 역사적 행동의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역사적 행위자가 어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의미한다. 그럼 합리적 설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행위자가 처할 상황과 목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상황, 목적, 동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란책에 합리적 설명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 이제 앞부분은 좀 각자 읽어보시고 그 뒷부분에 좀 볼게요. 자, 합리적 설명의 지읒부터 읽어볼게요. 가학적 설명은 전제 조건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합리적 설명은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학, 원칙에 입각해서 맞추는 초점을 맞추는 목적론적 설명이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가학적 설명하고 합리적 설명의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합리적 설명은 가학적 설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성향 이론은 가학적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설명의 설명은 해석하기도 원하는 설명이도보단 이해에 해당한다. 뭐 이해서 있고, 자 이해는 제사고와 감정에 의해서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레이의 이제 그죠. 합리적 설명의 대표적인 이론가가 드레이죠. 드레이. 그리고 그 드레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했죠. 라이트. 그 다음에 도나간. 그래서 라이트의 실천적 추론 이론은 전 시간에 한번 강독을 했죠. 자, 그래도 유형이 나오는데 이 유형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기출에 나왔어. 예전에 객관식 예전에 기출에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그 유형을 좀 보자. 그래서 커피 좀 한 잔 마시고요. 자, 유형은 이제 보면 A는 C 유형의 사항이 있다. C 유형의 사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X이다. 그리고 그럼 A는 X를 향할 것이다. 여기 A는 뭘까요? 행위자죠. 여기 때 행위자라는 것은 한 인간일 수도 있고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 있어요. 뭐 개화파 같은. 예. 그래서 행위자는 뭘 가지고 있죠?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 그 사람의 행위자일 수 있는 유형의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뭘 선택할 S 수단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 A는 이런 수단을 선택해서 수행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요 내용들 요거 좀 기억을 정확히 해주세요. 요 내용들을 정확히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요. 여기 원노트, 굿노트 사용하니까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 복사하기 해서 다른데 붙이기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편한 것 같아. 자, 하여튼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 이거 뭐 저는 어제 알았어요. 그 강의 준비하다가 그걸 뚝딱뚝딱 하다가 좀 알게 됐어요. 우연찮게.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좀 보면 계속 설명을 해보면요. 자, 그 합리적 설명의 목표는 그 역사적 행위자가 어떤 법칙과 일치하여 행해진 것보다는 일정 이유 때문에 행해졌다는 걸 보여준 거다. 요것도 키워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행위의 이유를 밝힌다는 것은 행위자의 목표와 그 놓인 대안들 가운데 어느 한 대안을 선택하는 동기 및 배경을 밝힌다. 또한 그것 행위자의 선택이 그와 같은 상황에 적절한 것이면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걸 보여주고 있다. 자, 이때 이제 주의에 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행위자 어떤 선택을 한 이유는 어디까지 행위자 관점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이며 그 행위의 적절성 여부는 어디까지 그가 직면한 상황과 관련해서 평가된다. 그래서 남의 기준이 아니라 제3자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그 행위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비합리적이라도 그 행위자의 관점을 볼 때는 합리적 행위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도둑놈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놈이 자기가 이제 물건을 훔친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그 보니까 밤이 좋아. 야간에 나가고 물건을 훔쳤단 말이야. 그래서 훔치는 방법이 이제 뭐냐 창살을 끊고 뭐 해갖고 들어가서 훔쳤어요. 자, 우리 입장을 때는 이 도둑놈 행동은
사회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비합리적 행위죠. 근데 그 도덕론 입장을 볼 때는 합리적 행위야. 예. 맞잖아요. 과거의 그 인간들, 과거의 사람들의 행위가 우리가 볼 땐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합리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 입장을 볼 때는 비합리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역사적 행위도 당시 상황과 행위자의 관점에 볼 때는 합리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드레이가 설명한 이제 합리적 설명 사례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1688년에 명예혁명 당시에 인제 그 네덜란드 오렌지궁 얼리엄을 그 초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의 그 루이 14 세가 네덜란드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불려놨어. 루이 14 세의 판단은 뭐냐면 이참에 인제 오렌지궁이 건너가면 그 당시 왕당파들이 이에 반발해 갖고 이제 내전이 일어나서 쉽게 인제 유럽을 선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머리를 굴렸는데 의외로 인제 제임스 2 세가 이제 도망갔죠. 명예혁명 끝남으로써 루이 14세 행동이 뭐냐면 원래 목적에 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물론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루이 14 세가 병신 같은 짓을 했구나.' 차라리 그 당시 오렌지 원리엄을 공격했으면 뭐 네덜란드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제 결과를 알고 손바닥 위에 높이에서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 펴 놓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결론을 낸 거고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이 14 세의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당시에 루이 14세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야. 이게 합리적 설명 이론이죠. 그 예문으로서 이제 그걸 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볼게요. 그 현대인의 관점에 볼 때는 설명에서 24세 행위는 결국 합리적인 걸 간주하기 어렵다. 그러나 합리적 설명의 관점을 볼 때는 루이 14세 행동은 결국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루이 14세 철수 행위, 그러니까 네덜란드로부터 철수를 해서 그다음에 오렌지 공이 건너와서 쉽게 뭐냐면 가면 그 영국의 왕당파들이 반발해 갖고 인제 뭐냐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행위는 그의 목표가 그에 처해진 상황을 볼 땐 적절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거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 적절한 합리적 행위였다는 거죠. 루이 14세 입장에 볼 때는. 자 그러면 왜 루이 14세 의사결정이 이 왜 합리적인 건가? 이걸 이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모델을 공식화시킨 걸 보면요. 요때 공식화시킨 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인제 첫 번째 모델이 있고요. 첫 번째 모형이 있고 이걸 좀 더 이제 세분화된 모형 두 번째 모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보고 그걸 이제 행동을 결정할 때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의 이제 장점과 그다음에 부작용, 실익을 계산하는 그런 걸 좀 더 집어넣었어. 예. 그래서 인제 좀 보면 첫 번째 모형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 모형이죠. 목표, 상황 이걸 고려했을 때 수단 군사적 철수하는 거. 그래서 내용을 보면 루이 14 세는 원룡과 메이가 영국에 상륙했을 때 영국에 내란이 발생한 걸 예측했다. 그래서 영국에 내란이 계속된 틈을 타서 유럽 전체를 정복하려고 했다. 상황을 보면 영국 의회에서 네덜란드 총독 원룡과 그의 부인이었던 메리를 공동왕으로 추대했고 원룡과 메리는 영국 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했다. 그러나 이제 원룡과 메리는 네덜란드에 대한 프랑스의 군사적 압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루이 14세가 계속 공격했으면 메리는 어떻게 했어요? 원룡은 네덜란드 떠날 수가 없겠죠. 근데 루이 14세 그걸 알고 그냥 철수를 내버린 거야. 그래서 네덜란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철수한 거죠.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원희룡과 메리가 건너와서 영국의 왕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볼 때 음 합리적 설명의 관점을 볼 때 행위자의 행동을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 속에 내포된 여러 가지 기회와 문제를 고려하게 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대안들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행위를 선택하기 위해선 그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가 파악할 대안과 각 대안의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득실을 추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모형보다는 모형에다가 뭘 추가하자는 거야. 어
그 루이 14세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대안들을 뭐냐면 생각해 보고 그 대안들의 이해 득실을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철수를 했던 그거를 이제 보는 건데 요 부분을 추가한 거야. 예. 그래서 요게 이제 3 번, 4 번, 5 번, 6 번이 앞에 모형에다가 추가된 거야. 추가된 거. 예. 요 부분이. 자, 그다음에 인제 김옥균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 김옥균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 인제 그 파란책에도 여기 앞부분에 있어요. 예, 김옥균 관련된 모형 그 내용도. 그래서 인제 겹쳐 있는데 예, 요거는 인제 각자 읽어 보시고 네, 남색책 기준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갑심점에 익힌 김옥균 등 계하 등의 행위 과정에서 도식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도식? 그 위에 있는 도식이죠. 요걸. 그래서 인제 좀 보면 목포의 진술이 먼저 있죠. 목포의 진술. 요거 하나하나를 좀 기억을 해 둘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그때 09년 019년인가요? 그때 나올 때 요거하고 비슷한 이제 모형이 나오면서 물어봤어.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예문으로만 주어졌는데 나중에는 또 모형을 주어 주고 또 싸고 나올 수 있어요, 적용하는 문제가. 자, 보면 자, 계하당은 그 사대당과 청해 세력을 축출하고 계하당이 중심이 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당시 청의 노골적인 간섭 정책, 사대당의 압박과 계하당의 세력 악화 상황들이죠. 김옥군의 차관 도입 같은 등등등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안 제시가 있죠. 3 번은 요거와 연결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은 행위를 추산하는 거죠. 자, 이 단상에서 계하당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크게 평화적인 방법과 무력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었다. 이런 대안을 이제 고려했고 4 번을 이제 보면 4 번은 이제 4 번, 5 번, 6 번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각 행위자의 대안적 행위의 총합 결과와 부작용, 이해득실 계산 그리고 각 행위들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등을 이제 뭐 추산을 해서 결국에는 이걸 뭐냐면 검토한 다음에 실행하는 그 과정이 4, 5, 6 번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한번 읽어 보면 사대당이 실권을 장악하여 계하당을 거세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어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사용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반면에 청벌 전쟁의 발생으로 인해 청군 병력의 감축, 일본 공사당, 계하당 지원 약속 등 계하당이 정변을 일으킬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계하당은 무력을 동원해서 정변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1884년 10월 17일 정변을 단행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모델 3, 4, 5, 6번 요 관련된 모델들 언급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합리적 설명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요걸 비판. 비판 내용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떤 행동이 주어진 환경에 행위자가 해야 할 적절한 일이라고 해서 행위자가 반드시 그러한 행위를 어, 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보증한 것이 아니다. 자, 왜냐하면 A와 같은 행위를 행위자가 해야 할 적절한 합리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사에서는 이런 행위자 B와 같은 행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음. 그래서 분명히 A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B대 행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정확히. 왜냐하면 이 합리적 행위 자체가 뒤에도 나와 있지만 그 목적이나 동기가 뚜렷한 학생들 그 뚜렷한 인물들만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합리적 행위만 적용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근데 인간이라는 자체가 목적과 동기가 뚜렷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적과 동기 없이 그냥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그 2년 전에 중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걸 확실히 느꼈어. '아 얘네들이 진짜 목적 없이 사는구나.' 네,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럼 역사적 인물도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해? 우리는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목적에 따라서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적절 뭐 다른 가능성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합리적 행위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제일 문제냐면 모든 인간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전제를 두고 있어요. 근데 모든 인간이 목적 생활 수단에 맞게 합리적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비합리적이고 우발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행동해. 오히려 그게 더 많아. 그래서 설명하지 못하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쭉 읽어 볼게요. 그래서 역사적 행위자는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다도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비합리적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 그래서 비합리적 행위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합리적 설명 이론을 하려면 목적이나 동기가 뚜렷하게 개인한 한테 적용할 수 있으나 목적이나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적 행위나 집단적 행위에 적용하기 되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애들의 어떤 집단을 합리적 행위로 설명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예. 이런 것들은 그 성향 이론이 맞아. 성향 이론이. 이런 합리적 행위보다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호용성을 보죠. 문제점도 있지만 호용성을 가지고 있어. 아마 호용성이 나올 거 가능성이 많아요. 가능성이. 자, 먼저 인제 그 첫 번째로는 자, 합리적 설명은 자연과학적 방법과 차별되어 새로운 방법으로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추구함으로써 역사적 설명에서 인간의 행위의 중요성을 고양시켰다. 예. 그래서 인간의 행위의 중요성을 관심을 고양시켰다. 두 번째로는 합리 설명은 인간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역사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을 기했다. 예. 그래서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 그래서 그럼 어떻게 통일성을 기했는지 목적, 내용, 방법에 따라 각각 좀 보자. 그래서 합리적인 설명의 논리를 도입한 역사 교육에서는 학습의 목적 자체가 어떤 역사적 인물의 행위가 하는 등 이유를 밝히는 데 있으며 그리고 여기 그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유를 밝히는 데 있으며 자 그다음에 내용 측면에서 볼게요. 학습의 내용도 그 역사적 인물이 증명했던 상황, 그 목적의 동기 또는 행동의 과정을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요 내용 측면에서 좀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다음에 방법 측면에서 이제 좀 보면 수업 방법도 그 역사적 인물의 일정 행동에 선택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탐구하는 방식을 전개된다. 그래서 여기 방법 측면에서 이제 있죠. 수업 방법 측면에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의 역사적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기한다. 목적, 내용, 방법 측면에서. 그래서 문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볼 수 있죠. 목적, 내용, 방법 중에서 어떤 통일성을 기하는가 쓰시오. 이렇게 이제 보면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 교육에서 역사적 인물의 어떤 행위를 하게 된 합리적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목적, 내용, 방법의 통일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유를 이제 밝혔다. 이렇게 해서 이유 있고 그다음 목적, 내용, 방법은 구체적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죠. 세 번째가 인제 그 의사결정 과정 관련된 건데 요거는 기출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 18 년도인가요? 17 년도인가. 자 요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와 관련돼 나왔냐면 묘청의 성형총동과 관련돼서 성형총동 운동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셋째는 합리적 설명의 과정은 역사 교육의 목표를 중시하는 의사결정 능력의 신장을 위해 학습 과정에 이용될 수 있다. 역사적 행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위자의 목적과 동기 및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대안들과 실제로 선택한 대안들 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합리적 이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인제 녹색책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합리적 설명 이론은 인문학습과도 관련돼 있죠. 인문학습. 그래서 그 인문학습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이제 그 유형이 나왔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자 합리적 설명 과정은 그대도 역사 교육에서 인문학습의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오늘날 인문학습에서 교사의 일방적인 주입을 통한 설명보다는 학생의 스스로 역사적 인물이 그런 행위가 된 동기, 목적, 상황을 분석적으로 그 고찰하게 된 활동을 중시한다. 이런 행위 결정 분석 방법은 요게 인제 인문학습 부분에서 나왔던 거죠. 그대로 합리적 설명에
이론을 더 빌려올 수 있다. 특히 합리적 설명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 행동을 하는 행위자의 행동을 잘 설명하는 점에서 목적 의식이 분명한 역사적 인물의 행위자에게 학습이 유용하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목적 의식이 분명한 역사적 인물의 행위. 그러면 거꾸로 목적 의식이 뭐냐면 분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학습할 수 없죠. 예.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목적은 알아도 상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대비해서 이제 새로운 학습법이 나왔어. 도나간의 목적 지향적인 학습 방법이요. 예, 도나간 이론이 있죠. 도나간의 목적 지향적인 설명 이론이 있어요.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거든요. 예. 요 부분이 언급됐어요. 예, 기출에 찾아보시면. 예. 그래서 요 부분을 노란 책에 있긴 있는데 이거 약간 설명하기는 좀 그렇긴 하는데 일단은 노란 책이 있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요. 그냥 참고 삼아 이제 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이요. 자, 아이고. 자, 도나간의 목적 지향적 설명 이론은요. 이게 너무 두껍네. 펜치가 좀 약해. 예. 그래서 이게 3단 논법이 적용됐다고 그러네요. 3단 논법. 그러면 3단 논법은 아시죠? 사람은 죽는다. 그다음 영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영수는 죽는다. 뭐 이렇게 3단 논법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도식 예문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 행위 설명 도식 그 예문은 일단 보면 A는 목적 A를 이를 반드시 성취하려고 한다. 결심한다. 그죠? 그래서 A는 자신의 사항을 시도 판단한다. 판단하였다. 예. 그리고 A는 만약 X를 개판이죠. 자, 쓰면서도 개판이야. 아, 행한다면 목적 자, 이는 시상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요 도식이에요. 있다고 판단한다. 뭐 이렇게. 제 심화 규제도 있는데 글씨 못 알아보신 분은 그 심화 규제 그 내용 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좀 볼 게 뭐냐면 A는 목적 이 이게 이예요. 예. Z가 아니라 예. 이가 있는데 이 목적 이를 반드시 성취한다. 반드시. 예.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지? 목적을 강조해요. 목적. 이 목적을 강조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그 자신의 사항을 시도 판단한다. 그 여러 가지 사항을 그냥 시로 단순화시켰어. 왜냐하면 얘들이 그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어떤 인물의 목적은 알아도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목적을 부각시키고 상황을 단순화시켰다는 그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뭐 브루투스가 로마 공화정을 반드시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카시우스 의무에 가담해서 시저를 죽였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도 인제 행위자의 행위 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목적 성취에 대한 결심과 의지를 중심으로 행위를 설명하고 특정한 개인의 목적 지향적 결심 또는 성격에 의해서 개인의 행위 설명 시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특징은 인지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주로 사용해요.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목적은 알아도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애들한테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나간의 목적 지향적 설명은 그 남색 책에는 없지만 노란 책에 남아
나와 있고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 줬고요. 그리고 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트 이론은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강조했을 거예요. 나이트의 실천적 추론 이론은 앞부분에 있으니까 그거 참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인제 성향 이론을 좀 볼게요. 성향 이론. 성향 이론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게. 이 성향 이론 보기 전에 잠깐 더 볼 게 있다. 건너뛸 부분이 있어요. 거기 182 페이지 잠깐 보세요. 182 페이지. 182 페이지에 그 저번 날 이제 좀 하다가 갑자기 드레이로 나와서 건너뛴 게 있죠. 기억나세요? 요 부분을 좀 읽고 넘어갈게요. 요것도 인제 연관돼 있어. 이 책이 좀 약간 그 파란책처럼 이렇게 좀 약간 주제별로 하나 묶어 놓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이게 복잡해 강독하는데. 예. 자, 178 페이지 178 페이지 보세요. 182 페이지가 아니라 178 페이지 이 드레이로 있죠. 요거부터 볼게요. 저도 인제 그 178 페이지 이건가? 음. 자, 그 앞에 인제 이 드레이로는 뭐 때문에 여기 딱 드레이가 있냐면 그게 아마 인제 역사 해석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와 관련돼서 나온 건데 일단은 독립된 이제 장이 그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인제 따로 떼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해 측면에서 인제 그 접근해서 인제 나온 건데 여기에서 인제 드레이 이론 자체에서 인제 볼게요. 관련돼 있으니까. 자, 드레이의 역사 이론은 역사 탐구의 대상이 과거 인간의 인제 행위, 그것도 사회적 의미를 가진 인간의 활동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역사의 기본 과제는 그날 행동을 무엇인지 밝히는 것, 즉 사실을 확정짓는 것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요때 이해의 대상은 뭘까요? 역사적 행위자죠. 역사적 행위자를 이해하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역사적 행위자의 신념과 목적에 비추어 그가 한 행위를 합리적이었던 걸 알 때 역사적 이해를 이루어진다. 이게 합리적. 그래서 인제 또 거의 비슷해요. 그 역사 이해는 행위자의 동기와 믿음과 그가 한 행위에서의 합리적 관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역사적 행위자의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의 목적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역사가가 재구성한 것도 이런 고려다. 물론 행위자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비합리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는 역사가의 탐구 대상이다. 그래서 인제 그 합리적인 이론 합리적 설명 이론의 문제점이 여기 또 나와. 요거는 노란 책에서 지적한 건데 요거는 합리적 행위는 합리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거나 우발적인 내용, 잠재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못 해, 이런 이론들. 근데 뒤에 나왔지만 성향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설명이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비합리적이나 우발적인 것도 일종의 성향이잖아. 그래서 합리적으로 성향을 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비합리적이나 우발적으로 막 공국화권 막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죠. 설명할 수 있죠. 그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역사가 탐구하는 것은 행위자의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고려하여 행위에 내포하고 있는 행위에 내포되고 있는 고려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 넘어가서 요것도 이제 도식이 나와 있는데 요거 비슷해요. 행위자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상황에서 행위자가 달성하는 목적은 이런 것이다. 행위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은 이렇게 판단했다.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그런 행동을 했다. 요것도 상황, 여기 보면 목적, 그다음에 뭐 행동, 수단이죠. 이거는 이렇게 인제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다음 다다음 줄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행위가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보다는 주어진 이유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거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음. 법칙과 이유. 요게 대비되는 말이야. 법칙을 강조한 것은 이때 이제 공사적 기출 문제인데
넣었어요. 그때 그 확률적 그 기납적 설명 관련된 내용이 있고 요 이유는 이제 요 뭐냐면 합리적 설명 이론은 이유를 강조했다. 이 내용이 나왔어요. 이유가 핵심 키워드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드레이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간년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년론자는 인간을 뭘로 봤냐? 합리적으로 본 거야. 그래서 인제 드레이도 합리적으로 본 거야. 예. 그리고 간년론자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죠. 원인이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간년론자들은 그 사람의 어떤 기술,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가 중요해요. 드레이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간년론자의 영향을 받았는데 자, 간년론자의 생각을 이어받아 드레이는 역사에서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대답했다. 왜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는 걸 계속 강조하면 이거는 그냥 좀 과학적 설명 방식인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밖에 이유를 설명한다. 이건 원인이 아니에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목적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측면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 설명은 인간의 행위의 원리를 보여주는 설명이다. 그래서 상황을 보는 행위자의 관점과 행위자의 동기와 실제 행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합리적 설명 이론은 간년론자처럼 또 이렇게 뭐냐면 영향을 받았지만 간년론하고 좀 벗어났어요. 왜냐면 나름대로 뭘 지금 제시하고 있죠? 아이고. 도식화를 시키죠. 도식화. 도식화. 그래서 포괄 법칙은 아니지만 낮은 단계의 일반화 이 정도를 추구하죠. 그래서 간념론자는 이건 도식화를 안 시켜요. 얘네는 개별적인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앞뒤로 해서 인제 드레이 이론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드레이 이론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성향 이론으로 넘어가죠. 성향 이론으로 다시 점프를 해서 어디까지 했더라 성향 이론이. 아이고 이거 잠깐만요. 이게 왜 그러나? 예. 여기가 성향 이동이나? 아이 가치 판단이네. 잠깐만요. 여기까지 설명했네요, 제가. 예. 사용자 설명 298 페이지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예전에는 여기 좀 넘어갈 때 책 넘어갈 때 잠깐 이제 중단시키고 이제 녹음을 중단시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중단시키고 다시 녹음을 늘려야 되는데 깜빡깜빡해. 예. 강의하다가 정신 팔려 가지고. 그래서 녹음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 갖고 어제 강의도 제가 인제 감정이입을 1 시간 좀 넘게 설명했는데 날라가 버렸어.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해야 돼. 다시. 근데 뭐 저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2번 녹음을 이제 2번 강의했으니까 좀 예 뭐 '나중에 강의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해 가지고 이 감정이입 부분을 다시 인제 올릴게요. 예. 아마 더 나은 강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1번 설명했다가 또 2번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할 때 첫 반에 수업 들어갈 때는 좀 버벅거리잖아요, 수업할 때. 근데 똑같은 내용을 2번 3번 계속하면 이 구조화가 잘 돼서 잘 설명이 되잖아요. 요런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상황적 설명인데 상황적 설명도 기출에 많이 나오죠, 요것도. 예 상당히 많이 나와요. 20 년도에도 한번 나왔죠, 이 상황적 설명. 문제점이 뭐냐. 되게 상황적 설명이 나오면 기출에 문제점이 뭐냐. 요거 단점 2 가지 쓰는 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인제 아니면 상황적 설명을 적용하는 문제들 요렇게 이제 나오는데 자 일단 상황적 설명의 계보를 좀 얘기해요. 상황적 설명은 인간의 규칙성을 전제해서 인간의 뭘 추구하냐? 일반화를 뭐냐면 수립을 시도하는 거야. 예. 햄필이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 설명에 속해요. 앞에 합리적 설명과 달리 요건 과학적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인간의 결정의 행위에 인간의 합리성을 근거로 두고는 인간의 의향, 믿음, 태도, 개성 등 일반적 성향을 근거로 설명하고 심지어는 이 합리성조차도 합리적 성향으로 환원시켜서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인간의 어떤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 높이는 것이 서양적 설명이론이에요. 서양적 설명이론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그 햄필이 아니에요. 햄필이 아니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라인이라는 사람이 제시했어요. 근데 이 라인은 역사학자가 있는 이제 과학 철학자인데 그냥 이제 과학 철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할 때 제시를 했던 거고 이걸 이제 가디너라는 사람이 역사학에 적용했어요. 역사학에 적용했다보다는 인문학에 적용했다 보시면 되죠. 가디너는 이제 인문학자니까, 예, 철학자니까요.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논리 실증주의자는 아니고 해석론, 해석학을 강조하는 학자예요. 해석학 관련된 학자고 앞에 그 남색책에서 잠깐 언급됐지만 뭐 가디너 이론까지 볼 필요 없고 여기에서 가디너가 주장한 행위론만 좀 설명할게요. 왜 설명하냐면 예전에 이 가디너 이론이 시험에 나왔어.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온 건 아니고 그걸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가디너를 이제 보면 공육력 기출 문제 관련돼서 나왔는데 이거 이게 뭐야? 자, 공육력 기출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이성계 있죠? 이성계 그 위화도 해고 문제가 있어요. 위화도 해고 문제. 이걸 아마 그때 이제 합리적 설명 이론과 성향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 또 14년인가 15년 기출 문제에 코어 테스트 문제가 있어. 코어 테스트. 예, 그 남미 전문자 있잖아요. 코어 테스트의 이제 성향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때 이제 적용할 문제는 그 내용은 햄페이 이론이 아니라 가디너 이론이에요. 가디너 이론. 예, 햄페이 이론은 이건 개인에게 적용되지 못해. 이성계나 그 뭐냐면 그 코어테스 같은 개인에게 적용하지 못해. 예, 그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가디너가 이제 공식을 뭐라고 이제 제시했냐면 개인 성향을 이제 분석을 했던 사람인데, 자, 갑은 예, 망치를 을로 쳤다. 을을 쳤다는 거죠. Z가 아니에요. 예, 요 을이에요. 예. 자, 왜냐하면 갑의 성질은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예, 갑질한 거지 한마디로. 예, 그러면 갑은 을을 내리쳤던 것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유를 뭐라고 한 거야? 갑의 나쁜 성질, 나쁜 성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갑은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갑은 망치를 쳤어. 그러니까 그 나쁜 성질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도 갑은 여러 사람을 막 망치로 내친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연쇄 살인범, 사이코패스인데 자 이게 가디너가 이제 제시한 거야. 근데 이걸 누가 비판했냐면 어, 햄필이 비판했어. 햄필이 왜 비판했냐면 가디너 행위는 뭐세 한 개인에만 적용되고 그다음 또 뭐야 이 문제점이 행위가 한 번이죠. 이건 일반화 시킬 수 없다는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오히려 일반화 시키려면 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사례 속을 검증해야 된다. 여러 사례 속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여러 사례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반화 시켜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 그래서 갑 같은 나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이성계라든지 코어테스 같이 뭐냐면 한 개인을 가지고 햄피의 이론을 적용할 수가 있어. 왜냐 햄피의 이론 자체가 그런 개인들을 묶어서 집단별로 그 성향을 가진 집단별 이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가디너와 가디너 이론을 가지고 이성계와 코르테스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라는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기출 문제 분석할 때 찾아서 보세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다시 들어가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유리가 돌에 맞았을 때 깨어지는 걸 질문을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어 "유리가 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대답한다. 네 이렇게 하죠. 잠깐만. 서양적 설명 이론도 이 파란 책이 있으니까 파란 책 내용 같이 보면서 좀 얘기하죠. 자 이것은 유리의 성향적 속성을 가지고 지적한 것이다. 자 이와 같이 물체의 성향적 속성을 지적함으로써 그 물체의 변화를 설명한 것은 나이에 성향적 설명이 된다. 또 나이는 과학자예요. 예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 하여튼 그래서 성향적 설명의 정의가 쭉 나오고 있죠. 여기부터 해 갖고 요게 인제 여기 나오는데 자 아이고.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성역적 설명은 개인의 신념, 가치, 태도, 개성, 성격적 특징 등 그가 평소에 갖고 있는 일반적 성향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결정의 행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 성향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법칙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합리적인 행위조차도 합리적 성향으로 바꿔서 법칙 가능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합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비합리적인 성향이잖아요. 야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인제 그 사회적 설명과 관련돼 가지고 그 파란 책의 내용을 좀 볼게요. 그거. 파란 책의 내용이 좀 약간 쉽게 설명돼 있어. 서양적 설명은 인간의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합리성에 두기보다는 그의 의향, 태도, 개성 등 일반적 성향에 근거를 둔 거다. 음. 그래서 합리성이 아니라 의향, 태도, 개성 등 일반적 성향에 근거를 둔 거다. 자, 서양적 설명에서도 인간의 의도, 동기, 목적, 행위의 이유를 생각하지만 그것은 설명의 전제를 삼지 않으며 인간의 행동은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다고 뭐 결정된다고 본다. 자 이러이러한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서양적 설명에 초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는 하나의 법칙이 된다.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서양적 설명은 과학적 설명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왜 서양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지금요. 예. 그리고 인제 갑신전변 예를 또 들고 있는데 요거는 인제 여기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성역적 설명과 관련돼서 할 때 같이 읽어 보고. 근데 예컨대부터 좀 보세요. 자 여기 다시 돌아서 옆 동네 다시 넘어와서 자 예컨대 권력욕, 명예욕, 정복욕 같은 성향을 가진 행위자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유형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추론 또는 설명하는 방식을 성역적 설명이다. 요게 중요한데 예문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욕, 명예욕, 정복욕 등 성향을 가진 행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유형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추론 또는 설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요거 권력욕, 명예욕, 정복욕 요게 뭐와 관련돼 나오냐면 코어테스와 관련돼서 나왔어요. 코어테스. 예. 그래서 이 코어테스의 그 뭐냐면 내용이 나오고 코어테스의 행위를 성향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라. 두 가지를 쓰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코어테스는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남미를 공격해서 뭐 거기 그 그다음에 지배했다. 그다음 명예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했다. 정복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했다. 이거가 아마 그런 식으로 답이 구성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인제 있는데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러한 설명 방식은 인간의 행위의 의식적인 목적이나 동기 같은 합리적인 이유보다는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인간 자체의 성향을 결정했던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앞부분은 뭘 인식한 거죠? 이 합리적 이유는 합리적 설명이죠. 근데 성향이라는 건 합리적 이유뿐만 아니라 다 포괄해서 무의식적인 성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예를 든 게 있는데 선학적 설명에는 선학적 설명은 그 개인이나 집단의 성향이 내포된 어떤 구체성을 전제하는 점에서 한 개인 또는 집단의 성향에 대해 일반화를 시도하는데 간주될 수 있다. 요때 개인의 인제 강조된 건 가디너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고 집단을 이제 바탕으로 한 것은 그 햄페일 이론을 인제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디너 햄페일 이론을 같이 붙여 놓은 거야 여기는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의 정치가인 디즐레인이 갖춘 그 예를 든데, 디즐레인의 야심적이었던 진술은 디즐레인의 개인적 성향에 대한 일반화다. 그러나 이런 일반화는 다시 이게 뭐냐면 이제 좀 부족하죠. 왜냐면 한 가지 사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례를 묶어서 다시 만약 디즐레이가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면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형태의 일반화를 확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야심적 정치가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은 기회를 만난다면 그들은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정치가의 일반화 성향에 대한 법칙을 확대할 수 있죠. 그래서 개별적인 그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그걸 좀 확대시켜 갖고, 뭐냐면 일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확대 법칙을 발전시킨다. 요거는 햄피엘 이론을 또 적용하는 거예요. 자, 햄피엘이 이제 나오죠, 뒤에. 자, 여기 보면 햄피엘은 성향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에 자격 없기 위해서는 인간 성향에 대한 일반 법칙을 도입해서 성향적 설명의 미비한 점을 보충한다 주장했다. 자, 즉 어떤 사람이 어떤 개인이에요. 이건 개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단순히 그 사람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부족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과학적 설명 방식 같은 여러 사례를 적용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적용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확대시켜서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와 같은 사회에 처해있다는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일반 법칙을 도입해서 성향을 보충해야 된다. 여기에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는 개인이지만 요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뭐야? 복수의 의미한 거야. 예. 그래서 요걸 통해 일반 법칙을 적용했다. 예. 그래 갖고 인제 요렇게 인제 좀 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으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인제 특징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 거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한 성향적 진술은 인간의 성향에 대한 일반 법칙을 첨가하게 되면 그 설명은 과학적 설명과 별 차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설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이제 노란책에서는 징후진술이라고 해요. 징후진술. 예. 노란책 여기까지 하면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뭔가 좀 배경 지식을 좀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 징후진술은 이제 뭐냐, 해피 얘기하는 징후진술은 하나의 조건에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진술 형태예요. 이걸 이제 징후진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의 조건만 해당하잖아.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라면 누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 사례를 이제 뜻하는 여러 사람을 뜻하죠. 이런 건 징후진술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성학적 설명 원리를 역사 수업에도 광범위하게 이용하는데, 여기가 인제 보면 누이 14세가 있어요. 누이 14세에 대항해서 합리의 설명 이론과 성향 이론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어, 예전에 한번. 그래서 누이 14세는 페르시아의 궁전의 건축이나 주변 국가들의 아이고 그 국가들의 침략 정책을 설명하면서 태양왕의 위세를 나타나고자 하는 그의 가시욕이나 허영심을 가지고 설명한다거나, 여기에서 이제 성향은 뭐죠? 가시욕이나 허영심이야. 요거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기출에. 자, 그다음에 로벤스피에르 관련된 내용을 또 나오는데, 자, 로벤스피에르의 이상주의적이고 강신적인 비타협적 태도에 언급하면서 공포 정치를 뭐냐면 설명하는 방식을 받아서 모두 성향적 설명이다. 요때 이상주의나 강신적이라는 것은 뭘까? 이건 다 성향이죠. 예. 비타협적 태도도 성향이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인제 그 성향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들 나오면 그 출제자가 독자적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남색지의 예문을 따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요렇게. 자, 그다음에 한국사를 이제 볼게요. 갑신정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파란 책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보자. 합리적 설명에는 개화당의 의도와 목적 상황들을 검토하고 다시 이것을 개화당이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과
관련 지역 짓는 방식으로 계야당이 갑신점을 익힌 이유를 설명한 것이 일반적이다. 자, 게다가 성역적 설명에서는 계야당과 계야당의 중심 인물이 가진 성향에 맞춰서 계야당과 갑신전변을 익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 계야당의 중심 인물은 성급한 의욕을 가진 급진적 성향의 청년들이다. 자, 여기 급진적 성향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설명하는 거죠. 자와 같이 계야당 중심 인물들 성향에 주목하여 설명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계야당이 갑신점을 일으키게 된 것은 그 중심 인물이 급진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향적 설명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성향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성향을 가진 인간의 어떤 보편적 일반을 연결시켜야 된다. 요걸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 뭐라고 했어요? 햄펠의 징후징수를 이제 해야 되죠. 아이고, 햄펠의 징후징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화시키는 진술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갑신전변처럼 계야당뿐만 아니라 이제 보편성을 확대시켜야 되잖아요. 모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급한 의욕을 가진 급진적 성향의 젊은이들은 정경과 같이 정치적 비상수단도 불사한다. 이게 일반화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야당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성급한 의욕을 가진 급진적 성향의 젊은이들 해서 모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확대시켰죠. 다수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일반화는 인간의 성향에 관한 일종의 법칙이다 할 수 있으며 햄필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법칙이 추가될 때 갑침정의 발생의 이유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예. 그 밖에도 우리나라 역사의 서역적 설명 방식 같은 경우엔 좌우 대립의 역사, 개항 이후의 개합화 척사파 대립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날 이데올로기의 어떤 대립 문제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개항 이후에 일어난 아이고 그래서 개항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개화파, 척사파의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설명한 방식이나 해방 이후에 전개됐던 정치가들의 활동을 자익세력과 우익세력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자, 이와 같이 특정한 역사적 인물이나 집단적 행위를 설명할 때 그 개인 혹은 집단의 성향으로부터 나타난 행동 유형을 가지고 그의 행위 결과를 추론할 수도 있고 그걸 설명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다음부터가 이제 뭐냐면 요게 뭐냐 유형한 점이야. 뒤에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쭉 넘어가서 다음 장 여기까지가 그 서학적 이론의 유형한 점이야. 유형점이죠. 유형점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뭐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야. 채점하기 편하고 또 이제 성향 이론이 너무 단점만 물어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장점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성향적 설명은 학생들에게 인간의 역사적인 인간 합리적이고 의도적 목적이나 동기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승관이나 태도 혹은 개인적 성격의 특징이 될 수 있음 특징에 의해서도 결정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그와 같은 인간의 행위를 다른 요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준다. 그래서 합리적 설명 이론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야. 설명 이론을. 그래서 합리적 설명 이론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서 하죠. 인간의 행위를. 근데 모든 인간의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지 못해. 근데 성향이론은 그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 인간의 행동은 그가 속한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 혹은 정통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준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이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세 번째로는 자,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에서 흔히 거론되는 보수파와 진보파, 우파와 좌파들의 대립이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객관적인 균형 잡힌 의식이나 태도를 갖기 위한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익명 게시판에 그런 글을 보면 많은 정치 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일베 글이나 대깨문 여기 대깨문 쓰면 좀 그렇죠. 요즘에 하여튼 시민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저도 문제를 좀 찍었긴 했는데 그렇다고 문제를 또 그 지금 뭐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예. 정치적 발언하면 좀 그런데 넘어갈게요. 자 하여튼 요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요 부분도 있죠. 뭐 개항 이후에 인제 뭐냐면 그 척사파라든지 계합파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제 자익세과 우익세 퇴진 뭐 이런 것들 인제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가 인제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그 그러나부터가 문제점이야. 그러니깐 자 그러나 보면 서양적 설명은 어 문제점이면 첫 번째가 인간의 가치관이나 태도 혹은 성격적 특징이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인간의 역사적인 행위를 지나치게 도식화시켰던 문제가 있다. 음. 일정한 패턴에 있게 너무 도식화시켰어. 예. 그게 이제 문제점이고 그에 대해서 인제 이유를 설명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성향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식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일정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언제나 그런 성향에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시기나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죠. 예.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주변 상황 요구나 개인의 반성적 심리에 의해서 그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가면 아무리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라도 고참한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성향대로 나갈 수 없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역사적 예를 인제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급진적 성향을 가진 정치가가 여론의 압력 때문에 보수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에 성향적 설명 방식을 도입할 때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한 적절한 수준에서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예보다는 지금 현실 정치의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죠. 아무리 보수적 정치가여도 요즘 복제 프레임을 갖고다 쓰잖아요. 왜냐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토를 얻지 못하거든. 네, 이런 거는 고려해서 고려해서 이제 뭐냐면 그 한다는 거죠. 고려해서 이제 그 자기 성향과 맞지 않는 것을 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그 문제점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도식화시켜서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정한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시기나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예전에 기출에 자주 언급됐기 때문에 꼭 외워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행위 설명 이론 다 끝났는데 파란 책에 녹색 책이 없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예. 파란 책 몇 페이지 보시면 69 페이지. 자 그 마지막 단락을 좀 보세요. 마지막 단락. 자 이건 마지막 단락은 뭐냐면 자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뭐 합리적 설명 이동이나 성향 이동이나 이런 설명의 이제 그 유용한 점이야. 전반적인 유용한 점. 행위 설명 이동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행위 설명 이론의 전반적인 유용한 점. 학습적 효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학습 효과. 물론 뒤에 인제 뭐냐면 마지막에서는 합리 설명 이론만 좀 나온 것도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전반적으로 인제 뭐냐면 유용한 점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활용한 점에서 첫 번째 설명을 보면 자 아이고 학생들의 역사는 곧 인간의 활동이며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자 역사적 인물이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추론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분석적 사고를 기울 수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로는 행위 설명을 지나치게 가치 함량 중심의 인물 학습을 대신한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1 번, 2 번, 3 번까지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또 한부터가 인제 합리 설명을 관련된 내용만 국한돼서 인제 장점을 얘기했죠. 자 합리적 설명을 활용할 경우에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에도
어떤 역사적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비교적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어. 자 그래서 인제 상황 같은 거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비교적 쉽게 이해했을 때 이거 좀 약간 많이 어폐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인제 합리적 설명 이유는 왜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파란 책에서는 좀 약간 모순된 말을 했는데 그냥 이거 따지면 안 되겠죠. 그냥 외워 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그 얘기를 설명 그 행위 이론은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뒤에 넘어가서 이제 역사적 사고력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할게요. 예. 요 부분을요.